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주치 MC 이경주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눈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신경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건강주치에서는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건강주치 만나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임상진입니다. 오늘 건강주치의 진단은 무엇인가요? 녹내장, 그리고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 망막 병증 이 세 가지입니다. 실명을 유발할 수 있어 3대 실명 질환으로 불리는 안과 질환을 알고 계시나요? 성인 실명 1위인 황반변성. 20년 이상의 당뇨 환자에게서는 거의 100% 확인된다는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21년 기준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녹내장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증상이 깊어진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 무서운 안과 질환입니다. 특히 국내 40세 이상 인구의 녹내장 유병률 3.4%에 비해 무려 13.4%에 이르는 황반변성은 그 병명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질환들은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무엇이 이 질환들을 유발하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당신의 건강주치의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자, 저희도 이 3대 실명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안과 질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떠도는 소문들도 많고 결국에는 이 소문 듣고 또 병을 키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주치의님께 여쭤보려고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질문이요?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주실 거죠? 확인하는 질문? 네, 알겠습니다. 녹내장 환자는 물구나무 서기 같이 머리가 밑으로 향하는 자세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건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건 진실입니다. 아, 그럼 하면 안 돼요? 이 자세를? 네. 녹내장 환자는 눈에 압력이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 복압이 높아진다든지 하고 힘을 주거나 힘을 줬는데 어떤 자세에서 즉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철봉을 거꾸로 매달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요가 같은 거에서 이제 특정한 자세 같은 것을 이렇게 했을 때 눈에 이 힘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녹내장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일반인들도 그럼 물구나무 하지 말라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반인 분들한테는 이 자세가 문제가 안 되는데 녹내장, 즉 이미 안압이 높아지고 구조가 약해진 분들은 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때도 베개를 베는 방향도 우리가 녹내장 환자는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옆으로 이렇게 너무 낮게 재가지고 쏠리면 그게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대학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녹내장 환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녹내장 환자들의 자는 자세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자세가 있을까요? 안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옆으로 눕혀서 낮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되어 있고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낮은 베개도 안 좋다고 그래서 적당한 높이를 이 평면으로 즉 이렇게 위를 보고 자는 것이 이렇게 낮은 베개로 쏠리고 자는 것보다 훨씬 좋은 자세가 되겠어요. 아, 잘 알아두겠습니다. 녹내장 있으신 분들 이 부분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황반변성은 노인에게만 나타난다. 자, 이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거짓이죠. 근데 그것을 제가 왜 이렇게 더 강조하고 싶냐면은 황반변성은 노인성 실명 제1위 질환이기는 한데 이 황반변성이 점점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뭐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오염에 많이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황반변성이 발생되는 나이가
점점 앞으로 당겨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나이에서도 황반 변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나이가 아직 아닐 거야 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어서 빨리 이 3대 실명 질환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 망막변증에 대한 주치의의 특급 처방 내려주시죠. 이 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는 귀하다, 소중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관리도 어렵고 잘 모르고 있는 게 바로 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 3대 실명 질환이라는 것 자체를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안 되겠어요. 빨리 이 질환들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내야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질환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선생님? 네, 일단 녹내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녹내장이 가장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녹내장인데 우리가 녹내장 그럼 무슨 병인가 하면은 우리가 안압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안압이 높아지게 되면 눈 안에 있는 시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 눌려진 시신경이 점점 죽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시야가 가장자리서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까맣게 실명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안압이 상승하고 시신경이 손상되는 걸까요? 우리가 몸에는 혈압이 있듯이 눈에는 안압이라는 게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눈 안에 그 방수라는 물이 눈을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의 동그란 형태도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이 순환하면서 눈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방수는 꼭 필요해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방수가 잘 나가지 않아요.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수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시신경을 이제 누르는 그런 이제 녹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황반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황반변성은 성인 실명 1위고요. 2019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약 20만 명 이상이나 발생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질환인데요. 이 황반변성은 또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황반변성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이 드는 분들의 제1위 그 실명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황반변성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황반이 어디 있는지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눈의 모형인데요. 눈의 모형을 이렇게 딱 안에를 보게 되면은 우리 눈은 카메라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네. 앞에 이제 뭐 렌즈와 필터를 통해 가지고 빛이 들어가서 망막이 이 주황색 전체가 망막인데 망막은 이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빛이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고 우리 눈은 이렇게 한 점에만 딱 이 초점이 맺히게 돼요. 네.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에 가서 맺히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노란색이라서 황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황반의 크기는 실제로는 2mm밖에 되지가 않아요. 직경 2mm.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도 이 눈 전체의 시력의 90%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황반을 눈 속의 눈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황반이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황반이 노화가 되는데 이 순환하면서 생긴 그 물질들이 배출되지가 않고 분해되지가 않고 쌓여요. 쌓여가지고 그 황반을 점점 못 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이 황반변성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노화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빼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흡연입니다. 네. 이 흡연을 하게 되면은 흡연 자체가 우리가 혈관을 수축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황반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우리가 순환도 나쁘게 하고 노폐물의 배출도 안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흡연은 꼭 금해야 되는 황반 변성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또 기타 유전적인 원인이나 독성 물질들, 그다음 염증, 그다음에 신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황반 변성의 원인으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네, 아마 흡연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의 깊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 망막변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이건 이름에 당뇨가 있는 걸 보니까 당뇨 환자들이 앓고 있는 위험한 질환인 것 같은데 맞나요? 당뇨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고혈당이잖아요. 이 고혈당이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혈관도 같이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성 망막증은 특히나 기관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지나면 거의 모두 다 생긴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혈당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당뇨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 당뇨병 때문에 신체 기능이 나빠져가지고 당뇨병성 이 콩팥 때문에 투석을 받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성 망막증의 위험이 계속 더 높아집니다. 선생님, 이 3대 질환들의 전조 증상은 어떤가요? 일단 녹내장을 말씀드리자면 녹내장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압만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압 체크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녹내장을 소리 없는 시력의 도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는 말 자체부터 굉장히 소름 돋게 무섭네요. 그러면 황반 변성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황반 변성은 다행히도 초기에 증상이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물체를 볼 때 이 선들이 있는 이 선이나 문 같은 창을 보면은 선들이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좀 비었거나 아니면 부풀어 올랐거나 아니면 좀 까맣게 동그랗게 안 보이거나 하는 증상들이 황반 변성의 초기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큰일 났다 하고 병원에 달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집에서 뭔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을까요? 황반 변성을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것을 우리가 암슬러 격자라고 하는데 모는 종이 같은 판인데 이 모는 종이 판을 볼 때 어디가 휘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황반 변성이라고 진단을 내리는데 그것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각각 한쪽 눈씩 감아야 돼요. 그래서 양쪽 눈을 따로 검사해야지 그냥 한꺼번에 검사하면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고 그다음에 30cm 앞에 이 암슬러 격자를 눈에 놓고 그다음에 가운데 까만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가운데 까만 점을 쳐다보면서 동시에 보이는 선들이 전부 다 빳빳하게 가로 세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쭈글쭈글하거나 비어 있거나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는 이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휴대전화나 아니면 컴퓨터로 암슬러 격자 테스트라고 이제 검색을 하셔서 황반 변성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 망막병증 전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당뇨병성 망막증의 전조 증상은 눈 안에 뭐가 이렇게 떠다녀 보이는 비문증,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색깔도 이상하고 이 모양도 이상하고 선도 이상한 변시증,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운데 까맣게 안 보이는 맹점 같은 것이 생기거나 전체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시력 능력이 떨어져서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당뇨병성 전조 증상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기 검진을 자주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전조 증상만 들어도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빨리 뭔가 병원을 가서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되나 어떤 치료를 받나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녹내장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녹내장을 진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안압이 중요하니까 안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압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을 받았을까 봐 시신경을 우리가 촬영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해요. 눈도 단층 촬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 거 아니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쑥 한 몇 첨을 할 수 있는데 눈의 단층 촬영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신경 손상 정도를 파악해서 녹내장으로 판단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내장의 치료는 첫 번째로 무조건 안약이에요. 우리가 안약을 넣고 녹내장 있는 환자분들 안약 넣듯이 안약을 넣어가지고 이 안압을 정상 범위로 떨어뜨려야만 됩니다. 안약으로 안압이 잘 안 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더 나아간 치료예요. 우리가 레이저로 이 방수가 나가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이저 치료가 있고 레이저 치료를 해도 안 듣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진짜로 칼을 대는 수술을 합니다. 이제 뭐 섬유주 절제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수 유출 뭐 장치 삽입술, 그다음에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 이렇게 억지로 하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빼내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녹내장은 그렇게 수술을 할 때까지 가면은 이미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약으로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시신경 손상을 막아야 되는데 역시 그 또한 일찍 알아야지 일찍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지금 녹내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러면 다음으로 황반변성은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이 황반변성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놔두는 수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근데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우리가 치료를 해서 진행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행을 좀 늦춘다든지 하는 치료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진행을 늦추는데 조금 더 잘 안 될 때는 눈 안에다가 주사를 놓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안군의 주사라고 그러는데 네. 에이 아니겠지 하겠지만 정말로 주사바늘로 경계선의 일정 부분에서 기다란 바늘로 마취를 하고 네. 쭉 들어가가지고 거의 황반 부분까지 다 와서 우리가 특수한 약으로 치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안 아픈가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이건 꼭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은 무겁겠지만 안군의 주사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도 진행이 하려고 그러면 레이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종류의 비타민을 고농도로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역시 황반변성도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지금 녹내장, 황반변성 둘 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당뇨병성 망막증은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이 좀 다른데 우리가 전 단계, 이제 초기 단계인 당뇨병성 망막증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노력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약물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신체 컨디션을 좋게 만들면 우리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눈에 피가 터졌을 때는 이 피를 걷어내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실명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갔다는 건 이미 아주 말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안과 건강 주치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전해주고 싶으신 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팁인가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팁은요. 이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이 3대 실명 질환이 조기, 즉 전구 증상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환자 혼자서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저 촬영이에요. 이 망막을 한 장의 커다란 사진으로 탁 하고 찍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안과병원에 이 안저 촬영기가 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종합검진 할 때도 우리가 안저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종합검진 할 때 눈에서 플래시가 빵 하고 터지는 거 받아본 적 있어요. 네,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안저 촬영이에요. 10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안저 촬영을 하면 우리가 녹내장 때 시신경이 죽는지 안 죽는지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황반 이상도 당뇨 망막병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철저히 받는 거가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뇌신경은 다시 회복이 안 된다. 손상받으면 누구든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망막도 이 뇌신경의 일부분입니다. 이 시신경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리고 뇌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막도 한번 손상받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뇌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검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실명 위험 질환들을 갖고 나와서 이것도 걸리면 실명하고 저것도 실명하고 뭐 이것도 실명한다 그러고 자꾸 무거운 얘기만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눈에 생기는 이런 실명 질환들은 다 70대 정도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70세 혹은 그 이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70세 때 눈에 실명 질환이 생겨도 어떻게 대충 해서 넘어가고 그냥 실명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나이가 앞당겼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60, 70대부터 문제가 생겨서 90살, 100살까지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검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건강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주치의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